네, 안녕하세요.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솔루엠이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뭐 솔루엠에 대한 영상은 앞서서 이제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뭐 방송이든 채팅방이든 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뭐 바닥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을 매수를 해가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음, 사실 기존에 이제 18,000원대 그리고 뭐 2만원, 22,000원대 한 세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또 25,000원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왔기 때문에 지금 28,000원 거의 3만 원을 이제 최근에 오늘도 3만 원을 공략하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또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물어볼 때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그래서 솔루엠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그냥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루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요. 이게 항상 영상을 만들다 보면 자세하게 드렸다 생각은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자, 솔루엠이라는 회사, 저는 이 회사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없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분명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가 역시 그에 따라서 분명히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엠이라는 기업은 일단 삼성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집에 이 솔루엠 제품이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이 충전 그 기계, 전선 말고 기계를 보시면 이 콘센트에 딱 꼽는 그 부분이 이제 솔루엠에서 이제 생산을 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을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거기에 이제 어 예전에는 이제 끼워서 이렇게 제품을 살 때마다 줬는데 요새는 안 들어있죠. 그래서 따로 뭐 삼성전자 정품 충전기 이렇게 뭐 검색을 해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 여기 이제 한 세 가지 홈페이지인데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파워 플러스 이게 이제 파워 모듈이고 튜너 그다음 ESL 이렇게 이제 지금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튜너는 이제 보시면 뭐 디지털 튜너라고 해서 TV, 셋톱박스 요런데 영상 기기가 HD급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고화질 영상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TV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TV나 셋톱박스라든지 일반 방송, 신호 수신기 이런 게 이제 TV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플러스 여기 이제 눌러서 보면 이게 파워 모듈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그 TV에 전원을 이제 공급해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어,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워 모듈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여기 보면 드라이브 폴 LED TV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ED TV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현재 실적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뭐냐면 ESL이라는 부분인데요. 잠시 후에 저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파워 서버, 요게 이제 지금 새롭게 좀 주력하고 있는 회사에서 새롭게 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파워 모듈이라는 거, 파워 서버, 그러니까 서버라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거 받을 때 이제 다
IT 기업들이 서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서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죠? 24시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에 문제가 생긴다면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파워 서버 뭐 파워 서플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PC에도 파워 서플라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서버에 들어간 파워 서플라이를 이렇게 이제 판매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성 뭐 나와 있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80, 실, 플래티늄, 골드 뭐 이런 이제 전력에 대한 효율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제품 메인 지금 현재 이 솔루엠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기존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요. 상품이 있고 상품의 가격을 이런 식으로 아크릴판에다가 꼽아 넣었었어요. 그죠? 꼽아 놓고 얼마 이렇게 바코드 이제 프린트한 거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꼽아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던 작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전자장치죠. 그래서 ESL이라는 게 전자 가격 표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동으로 여기에 그 가격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뭘로? 무선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바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그 뭐 종이를 다시 갖다 꼽아 놓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컴퓨터로 딱딱딱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일단은 절약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어떤 프로모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세일한다. 그러면 가격 이것도 다 갖다 끼웠어야 됐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요게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들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PDA로도 이렇게 이제 사람이 체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바꿀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요거 ESL 사업을 하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짜잘하게 하는 기업들은 일단 모르겠고, 전 세계 이제 탑3 회사, 1위 업체가 이마고텍이라는 회사예요. 이마고텍. 지금 현재 1위. 그 다음에 2위 업체가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3위 업체가 뭐냐? 프라이스라는 회사예요. 프라이스. 그런데 작년까지 솔루엠이 2위, 3위 업체였습니다. 3위 업체. 3위 업체였는데 이 작년에 솔루엠이 2위로 이렇게 올라섰고요. 지금 1위 업체의 이슈가 하나 크게 터졌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제 뭐 MBN에 MTN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뭐 방송사 최초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마고텍이 주식 회계 이슈로 인해 갖고 공매도 세력들에게 타겟이 되면서 170에서 180 유로 정도 하던 가격이 70 유로, 80 유로 이렇게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이마고텍의 최대 주주가 이제 중국 회사예요. 중국 전자제품 회사인데 일단 뭐 대주주가 중국 회사라는 점이 지금 현재 뭐 보면 글로벌적으로 중국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안 좋은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회계 부정 이슈까지 더해졌고 거기다 현금 흐름이 지금 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까딱하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마고텍이 이제 1위를 하는 부분은 이제 큰 수주를 했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글로벌 그 마트 회사들 하면 월마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마트. 그죠? 이 월마트가 전 세계에 뭐 1만 500개 정도의 매장이 있나? 1만 3,500개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유럽 쪽에 있는 월마트 쪽에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이제 수주해 가면서 솔루엠이 약간 얘기가 많았었어요. 아, 최대 큰 고객을 놓쳤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다. 솔루엠한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마고텍에서 이제 요 상품 하나를 납품을 하는데 5. 대략 뭐 5.6유로에다가 납품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당. 그런데 생산 단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6.66유로예요. 그럼 이거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마진이 안 남는 그런 장사를 해버린 거죠. 거기다 현금 흐름도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1위와 2위 업체는 공장이 없어요. 한마디로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쟤네들은 요거를 이제 발주를 넣어서 그 물건을 받아다가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고 솔루엠은 공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약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여기에 OPM 이게 이제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6%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보통 제조업들이 이런 식으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6%가 나왔고 앞으로 이제 추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겠지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말씀드렸던 1위 업체가 만약에 골로 간다. 속된 말로 골로 가게 되면 솔루엠이 독보적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는 이거는 뭐 솔루엠 주주분들 열심히 디깅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수주 잔고가 1위 업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 문제다. 1위 업체로 가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솔루엠이라는 기업을 파면서 안 좋게 보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좀 높다. 근데 이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건요, 영업이익이 안 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부채가 왜 높냐? 시설 투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시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요 부채가 계속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이제 해소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제가 어, ESL에 대해서 이렇게 1번 솔렘 공략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ESL이라는 이거 기존에 없던 사업이에요. 우리 배달이라는 거에 대한 거 음식 시키고 배달하는 거 옛날에 다 공짜로 해줬는데 이제 돈 내야 돼요. 그죠? 이거 없던 사업이었는데 새롭게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달의 민족 이거 뭐 몇 조, 4조, 5조의 회사를 사갔죠. 독일 기업이.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ESL이라는 사업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리테일 시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마트라든지 이마트 뭐 이런 뭐 홈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편의점 이런 리테일 시장의 침투율이 몇 퍼센트냐면 10% 이하예요. 10% 이하. 앞으로 다른 이 리테일 남은 리테일 시장의 90%가 이 ESL을 채택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편하고 좋은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뀔 거라는 거. 근데 이게 여기서 리테일 시장만 끝이냐? 아니에요. 뭐가 남았냐? 여러분 이제 기업들 보면 재고 관리하고 물류 창고들에 보면 어떤 물건들 요새는 이제 물류 창고에서 우리가 판매할 제품들을 거기다 다 쌓아둡니다. 그죠? 그리고 뭐 쿠팡 같은 데 이제 주문하면 거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가요. 그죠? 중간에 이제 예전에 판매자랑 이렇게 연결만 해주던 그게 아니라 풀필먼트라고 해가지고 물류 창고에다가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을 다 놔놓고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로켓 배송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고 파악이 중요할 거고 또 그 다음에 로봇들이 다니면서 이런 물건들을 실어 나른단 말이죠. 그러면 로봇들이 이제
뭐 눈이 달려 있고 뭐 이렇게보다는 어떤 그 바코드를 보고 이게 제품이 맞는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걸 또 사람이 일일이 막 전자동으로 다 돌아가는데 저 바코드만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바꾸고 다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거를 다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리테일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공장의 재고 관리 이런 부분들도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기 그 스페이스X에서 얘네들 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사들을 조금 모아놓은 거를 보여드리고 읽어드릴 텐데 여기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제가 이제 막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기사로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잘 정리를 해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데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ESL 안정적 매출 구축 거기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요구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시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도 또 다리를 하나 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ESL 가격 뭐 바코드 상품 정보 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솔루엠 검색하셔가지고 기사들을 좀 보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북미 시장 전기차 충전 시장 여기 이제 진출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멕시코 신공장 이거를 건설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게 준공이 돼요. 준공이라는 거는 이 건설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미 사업, 북미 점유율 이거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다라는데 해외 시장에서 이제 북미 쪽은 멕시코가 가장 큰 공장이 될 거고요. 지금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도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전기차 충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냐 그 베트남이죠. 베트남의 가장 큰 국영 기업이 베트페트로라고 있어요. 페트로. 페트로가 붙으면 보통 기름 뭐 이런 석유 약간 이런 거다 그죠? 그래서 뭐 석유공사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베트남 석유공사 뭐 이런 회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했나? 뭐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기 충전 국책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이제 깔겠다. 베트남에 이제 그 충전소 인프라들을 쭉 까는 그런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충전소를 쭉 설치를 하는 거를 같이 이제 진행한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신사업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 가지고 요 폐배터리가 아니라 요거는 전기차 충전인데 음. 파워 모듈이 요게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 중에 어디 보니까 좀 자세히 잘 나와 있던데 요 파워 모듈이 이제 3분기부터 나와요. 지금 2분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7월이 3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이제 3분기 여기 이제 나오네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솔루엠이 파워 투 드라이브 전시회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선보였는데 요게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60도 고온에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고요. 뭐 대충 이거 보면 솔루엠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전기, 스마트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파워 서플라이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5건 이상 뭐 현장에서 미팅도 성사했고요.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 뭐 다임러, 트랙과 지멘스 등이 미팅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지멘스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요 아마 같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충전용 파워 모델이 또 하나의 새로운 그 매출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실적을 보시면요. 2022년 아직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메이트 이거는 이제 예측이라는 거죠. 예상치가 1321억이에요. 1분기에 500억. 그다음에 분기로 보면 4분기까지 매 분기마다 실적이 줄어들어요. 조금씩 그 전 분기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연으로 따졌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74% 성장을 이룬 겁니다. 그죠?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내년의 실적이 1600억, 내후년의 실적이 13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파워 모듈이 판매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는 또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매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또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예상치는 다 갈아치우고 또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솔루엠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 추정치가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요, 이게 항상. 그래서, 굉장히, 요 지금 보이는 것도 좋게 보이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나올 수 있는 시총인 1,300억 정도면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분기 나온 걸로 이제 계산을 하면 퍼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15. 멀티플 15 빼면 뭐 적정 주가다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글로벌 1위 업체 이마고텍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마고텍의 멀티플이 55배였어요. 요번에 공매도한테 두드려 맞기 전까지. 1위, 글로벌 1위 업체라는 그 프리미엄이 붙었죠. 물론 뭐 프랑스라는 선진국에 상장돼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절반, 뭐 25나 30 정도 왜 못 받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일반 제조업들은 펄을 그렇게 높게 평가 못 받아요. 항상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이 솔루엠의 목표 주가를 하이투자증권에서 요번에 보시면 하이투자증권에서 컨센서스를 최근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4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요거 나오기 전에 MTN에 나가서 목표가를 4만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근거가 뭐냐? 4만원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뭐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우상향하고 계속 올라가면 뭐 그거는 사실 미래에 대한 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실적이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2천억 정도 나온다라면 실질적으로 멀티플 10배면 2조, 멀티플 20배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4조 정도 돼요. 그러면 4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플 20배 너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제조업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루엠은 제조업이지만 아까 ESL이라는 이 사업 있죠. 이거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자,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공급을 해줬어요. 리테일 샵에다가. 물론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도난 방지 태그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옷 사가지고 뭐 계산할 때 보면 그걸 떼고 주잖아. 안 떼면 이제 막 알림 막 빽빽빽빽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도난 방지 태그하고 사이즈 태그하고 요거 디지털로 일체형으로 된 것도 솔루엠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의류 시장까지 이게 진출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리테일샵 10% 침투율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3%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3%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류 매장에서는 이걸 지금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류 매장에서도 이걸 다 쓰게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큰 마트들 말고.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또 새로운 매출처가 열린다라는 거고 이 ESL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사진 보신 것처럼 봅시다. 요렇게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여러분 바꾸려고 해요. 뭐 여기 이제 회사 이름 상품명도 바꾸고 여기에 이제 슈퍼 세일 뭐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름 바꾸고 가격도 변경하고 싶고 바코드도 바꾸고 싶고
뭐 이런 상품에 대한 설명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아무거나 아무 때나 바뀔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루엠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그냥 공짜냐?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구독 서비스를 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을 싸게 주고 나중에 요거 그냥 너가 계속 쓰려면 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겠죠. 프로그램은 월 얼마씩 내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까 이마고텍 1위 업체가 뭐 1달러씩 1유로씩 손해를 보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납품을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미래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보고 마켓쉐어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앞으로 살아남기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솔루엠이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이 클 거고, 거기다가 이 ESL 시장도 아직 성장이 무궁무진한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구독 서비스로 바꾸고 좀 더 편리한 기능과 더 좋은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인데 우리가 멀티플 20배 못 줍니까? 충분히 주게 되겠죠. 거기다 글로벌 1위예요. 글로벌 1위. 못 줍니까? 글로벌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플 20배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코스피 멀티플 정도 15배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 2천억에 요거 15배 해준다 해도 충분히 4만 원을 넘어가는 거고요. 요 지금 멀티플 20배 이상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하이 투자 거기서 43,000원 제시한 것처럼 이 올라갈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죠? 실적이 계속 이제 상향됩니다. 상향되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도 계속 바뀌게 되죠. 원래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게 뒷북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을 때 요게 이제 여기 신규 상장한 가격대가 뭐 39,000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은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이 나온다, 아래로 내려온다라면 그거는 도로의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잡기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라든지 저항을 돌파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가격대 구간에서 분할로 내릴 때,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가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망이 전부 다 지금 뭐 그냥 꿈에 그리는 그런 이야기냐 하면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떤 테마주 뭐 미래 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결과치를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내렸다가 올라오는 것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겠죠. 내리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음봉으로 내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봉 나올 때 항상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내릴 때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내가 매수할 기회가 높아진다 생각을 하시고 주워 담는데 얼마까지 내가 주워 담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제 나름 전문가라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인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앞서 여기 이제 고점이었으니까 그런 고점 구간을 돌파했던 양봉이 나온 요날 양봉도 이렇게 좀 크게 나와줬고요. 거래량도 꽤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 28,000원 구간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다. 근데 거기서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더 좋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에 몰빵 사면 안 되고 내릴 때마다 그날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중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제가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 종목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게시판 가서 안티를 막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추세는 상승으로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좀 상승각이 좀 가파르게 서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저항단도 하나씩 다 돌파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물도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 사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장도 특히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흔들려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 추이 이런 것들만 신경을 써가면서 꾸준하게 내릴 때는 담아가고 올라갈 때는 그 시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음봉 나오는데 뭐 팔아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규로 내릴 때 담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일일이 계속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들어서 갑자기 솔루엠 질문이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영상을 좀 올려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솔루엠은 내리면 사야 되는 위대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다.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사업,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삼성 SDI, 삼성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고, 또 반도체 센서 관련해서도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지금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사업들의 다양한 도전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면에는 ESL이라는 고성장하고 있는 캐시카우를 지금 발판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도 뭐 걱정할 게 없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요 추세대 하단 자리까지 뭐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거쳐서 좀 내려온다라면 이런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받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000원 이하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또 공략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제가 이제 솔루엠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 다 빼고 3분짜리, 5분짜리 영상으로 가격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뭐, 서울경제TV에서는 여기서 한 2번 정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바로바로 이제 올랐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뭐, 바로 오른 편이었고, 여기서 이야기 드렸을 때는,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죠? 근데 요 급락 났을 때 제가 추가로 더 사야 된다 이야기 드렸었죠. 더 사야 되는, 내릴 때 더 사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던 그 내용이니까, 그거 여러분들 기사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은 종목들 나오면 또 이렇게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좋은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